네, 안녕하세요. 하이명리입니다. 네, 임술일주분들, 이제 2부 시작해보죠. 직업선택입니다. 직업선택이고, 또 참고는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죠? 참고는 자녀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이제 또 한번 부탁을 드리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많은 힘이 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2부 진행을 해보죠. 아까는 제가 이제 어떤 업상 대체를 통해서, 업상 대체를 해서, 프라이드를 지키고 자존심, 평가하는 자존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다 더 세련되고, 세련되고 성숙한 어떤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타인한테 인정받는, 네, 인정받아야 되죠. 프라이드 지키려면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가져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모든 임술일주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직업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안 될 수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죠? 근거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임술일주는 이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지장간 술토에 신, 정, 무가 들어있어요. 몇 개씩 들어있냐면 9, 3, 18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개수는 그냥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9, 3, 18 이제 말씀드린 거고, 드리고 싶은 부분의 내용은 이 부분에 이제 타겟을 두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사실 명리학에서 십성을 놓치면 절반이 날아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십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12운성도 중요하지만 십성은 초석이에요. 완전 초석.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정인이잖아요. 이게 십성을 제가 이제 하는 건데, 십성은 다른 채널에서 참고하고 오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그래야 좋습니다. 이해가 빠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금이 임수일간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십성을 따질 땐 일간을 보고 따집니다. 십성을 따질 땐 일간을 보고 따집니다. 지장간을 일간에 대입합니다. 지장간을 일간에 대입합니다. 십성을 따질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신금은 임수에 대입을 해보면 정인입니다. 십성에 따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정화는 정제입니다. 정제. 그리고 무토는 임수일간한테 대입을 해보면 십성이론에 따르면 편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이제 십성을 어디서 이제 보고 오시거나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이제 전제를 하고. 자, 그러면 항상 제가 제 채널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십성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뭐를 하면 좋다? 오각형을 그리면 좋습니다. 십성의 본질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십성을 한눈에 큰 그림을 보려면 이 오각형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임수라는 일간을 쓰고, 그 다음에 수니까 여기다 목, 그죠? 수생목이죠. 그 다음에 화, 토,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금생수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오각형이 이루어져요. 십성은 언제나. 그러면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정제 보이죠? 정제. 정제가 있네요. 임술일주는 정제가 있네요. 그죠? 정제가 존재하네요. 그러니까 화기운을 사용할 수 있네요. 하늘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이거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얘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토기운 있나 볼까요? 평관 있네요. 평관도 있네요. 얘도 쓸 수 있네요. 그럼 쓰면 얘를 쓴 다음에 얘가 얘를 생해주면 되죠. 이렇게 써야죠. 그죠?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닐까요?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얘를 써서 얘를 또 쓰는 거죠. 사용하는 거죠. 에너지 자체를.
그 다음에 이제 토까지 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이제 화토였잖아요. 화토, 그죠? 그 다음에 금도 있네요. 그럼 이것도 쓸 수 있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당연히 얘를 생해주는 형태로 써야죠. 그럼 얘 이제 금까지 쓸 수 있으니까 또 다시 얘를 생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짜여 있네요. 되게 좋죠. 되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보세요. 제가 여기 써볼게요. 정제, 그죠? 그 다음에 편관, 그죠? 그 다음에 정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재생관, 관인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생관, 관인생. 그 다음에 인성이 또 본인인 임수를 또 인성이 본인 임수를 생해주는. 그러니까 아주 에너지 순환이 좋습니다. 좋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결론 뭐죠? 조직 생활에 유리합니다. 자, 조직 생활에 유리합니다. 조직 생활에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회성이거든요. 정제가.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이게 조직이고요. 조직에서 인정까지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자, 한번 써볼까요? 사회성이 있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잘 지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알아요.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있고, 조직을 또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왜냐면 얘가 얘를 생해주니까요. 조직에 소속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조직에서 인정받는 걸 정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인정까지 받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에 유리합니다. 다른 일주에 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명리학도 명리학이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시면, 그래요. 조직 생활 좋고 유리한 건 알겠어. 에너지 흐름이 좋기 때문이야. 라는 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전제가 뭘까요? 요즘의 세상을 잘 보면, 경쟁 사회잖아요, 지금. 그죠? 지식이 갖춰지는 경우, 다른 말로 공부가 청소년기, 그러니까 10대나 20대 중후반까지 할게요. 청소년부터 20대 중후반 정도까지 공부가 돼줘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프라이드를 지키는 게 지식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직업들이 다 어때요? 지식이 없이는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뭐 하루아침에 되는 직업도 아니고 정말 고진감래의 표현이 딱 맞는 직업이죠. 그 직업 자체가.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지식이나 공부가 돼주지 않으면 그 시기에 그게 형성이 안 되면 조직 생활에 아무리 유리해도 조직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러면 공부가 되는 사람은 어떤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임술일주인데 이건 개별사주를 다 봐야 돼요. 나머지 6글자하고 특히 대운이 받쳐줘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6글자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가 안 받쳐주면 이것도 힘들어집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게 고속도로인데 차가 조금 좀 시원치 않은 차일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만나게 될 환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예를 들면 스스로 아무리 벤츠로 태어났어도 비유한 겁니다. 이거 비유. 진흙탕 길을 만약에 가는 사주다. 대운 자체가 안 좋죠. 이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화만 나죠.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나머지 6글자하고 대운이 받쳐주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손꼽히는 학자분들이 계신데, 이 명리업계에서 그분들이 이런 걸 봐주시는 거죠. 그런 대가들께서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바로 대가의 반열에 오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거를 이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부가 되고 안 되고가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 6글자와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는지 아니면 진흙탕길을 만나게 되는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2부의 결론이 이제 나오죠. 공부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가 받쳐줘서 제가 6글자가 받쳐주고 대운까지 받쳐주면
일부에서 말씀드린 그런 좋은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녀들도, 자녀를 키우시는 분 입장에서도. 근데 애를 딱 보니까, 내 자녀를 보니까 공부가 안 돼. 그럼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6글자와 대운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땐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이 시기는 유한한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 이 시기를 계속, 이 시기 전체를 다 물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한 15년 정도 되죠. 15년이 뭐예요? 한 20년 봐도 되죠. 20년 봐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는 시기가 있긴 있어요. 그 시점을 잘 잡으시는 건 이제 개별 사주를 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아무리 봐도 뭐 어디서 이제 개별 사주를 보시거나 혹은 이제 잘 관찰을 해봐도 좀 공부는 아닌 것 같다. 20대 중반까지 공부는 좀 힘든 것 같다. 내 자녀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건 예를 좀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저는 이게 왜냐면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힘들어지기 때문이고요. 특히 임술일주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호하고 괴강인데, 남의 밑에서 자기가 자존심이 이렇게 상해가면서 못 있습니다. 절대.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벌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합니다. 사람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 20대 중후반 정도까지 어디서 봤더니 유명한 명리학자분들을 만나서 한번 봤더니 20대 중반까지도 좀 힘든 것 같다. 30대 초반까지는 30대 초반까지 하더라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기술을 기르셔야 됩니다. 기술을 가르치셔야 돼요.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직업. 그러니까 남 밑에서 안 하는 기술이 좋겠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는 못 살아요. 돈을 안 벌었으면 안 벌었지.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직업,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을 갖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 공부를 하는 걸로는 승패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또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법조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아까 판사, 검사, 이걸 판검경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법조계도 좀 난이도가 낮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셔도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기술을 가르치든지, 독립성이 있는 기술, 그런 식으로 하셔야 그 자녀가 이제 조금 사회적으로 덜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성인이시면 이미 많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공부를 기반으로 한 직업이 안 됐다. 시기를 놓쳤다. 그런 식으로 흘러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됩니다. 뒤늦게 공부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최소한 난이도가 낮은 공부라도 해서 내 프라이드를 지킬 건지 법조계를 예를 들었죠 제가 아니면 그냥 기술을 가져갈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기술성이 없어요. 임술일주 자체가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기술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신하고 상관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아예 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기술은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때는 약한 걸 메꿔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 2부의 차이는 뭐냐면요. 공부가 될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 그 여건은 나머지 6글자와 대운에서 결정되는데 공부가 되는 케이스에서는 그러니까 30대 초반 정도까지 왜냐면 요즘 100세 시대니까요. 30대 초반 정도까지 공부가 되는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밀어주셔도 되고 스스로도 그렇게 밀고 나가도 됩니다. 지금 만약에 20대 중반인데 만약에 대운이 괜찮아 대운이 이제 좋아졌어 그러면 공부를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제 말씀은. 왜냐면 성인분들 지금 20대 중반 후반 분들 직업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 되는 것도 직업을 자주 이제 바꾸시잖아요. 왜냐면 이제 페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대운을 정확히 보시고 세운까지 보셔야 돼요. 대세운 다 보시고 개별 사주 확실하게 보시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은 거예요. 20대 중후반도 30대 초반까지. 왜냐면 지금은 결혼도 많이 늦고 그리고 남녀 불문하고 전부 다 자신의 잡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정도면 1, 2부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 거죠. 사실. 그래서 잘 한번 이제 힘든 시기가 오실 때 혹은 조금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필요하실 때 또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다 근거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리학적인 근거 없이는 절대 제가 아예 촬영 자체를 안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주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임술일주, 뭐 정사일주, 정묘일주 이런 식으로 일주도 그 시기에 어떤 힘들 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찍어요. 찍는 것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 대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차례 또 와서 들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내용이 좋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많은 힘이 돼요. 또 다음에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